취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아, 정말 CJ가 문화 권력이구나. 검사 범죄 2부작도 기억에 남는데요. 뉴스타파와 같이 해서 더 기억에 남고요. 미디어 탈곡기 회원 인터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원님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번 달 굉장히 반가운 그리고 나름 셀럽입니다. 이분의 컨셉은 셀럽이었습니다. 셀럽인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할게요. 저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을입니다. 예, 그럼 오늘 셀럽은 스스로 한번 인사를 해보시는 게. 피디수첩의 박건식. 틈을 안 준다, 틈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예, 사실은요, 박건식 PD님께 제가 먼저 전화를 할 때 그랬거든요. 올해가 우리 민원연이 35주년이 되는 해다. 게다가 이번 12월 호가 그 35주년 창립 기념식 바로 직전에 나오는 소식지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지인데 그 소식지에 누구를 모시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민원연 회원 중에서 의미 있는 셀럽을 모시는 걸로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또 우리가라고 해봤자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편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 몇 명이 있거든요. 결정을 하고 찾다 보니까 저는 박건식 PD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랑 우리가 같이 모니터도 같이 해봤고요. 밥을 샀거든요. 네. 밥만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니터를 모니터를 같이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MBC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같이 싸움도 하고. 그게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네. 특히 광화문에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MBC와 민원연이 이렇게 같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셀럽, 그냥 유명한 어떤 셀럽은 또 이제 뭐 그야말로 돈만 내주시는 회원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왕이면 셀럽이라는 거의 의미가 아니고 오랜 시간을 같이 언론 운동을 같이 해온 사람으로 모시고 민원연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건식 PD님을 모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회원님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서대문에 있었는데 더 좋은 데로 왔네요. 네, 민원연이. 그쵸. 사무실도 좋아지고 네. 카메라도 그 사이에 생기고 네. 마이크도 생기고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는 민원연을 발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웃기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 박건식 PD도 셀럽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MBC PD 수첩과 MBC 스트레이트 뭐 이런 걸 보면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그 돌마고 하느라고 진짜 뭔가 마음을 이렇게 갈아 넣었는데 이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제 시민들한테 비판을 받거든요. 너네 왜 그거 하자 그랬냐? 그거 너네 때문에 뭐 돌마고 막 나도 추운데 나갔는데 이게 뭐냐? 막 이런 소리를 제가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MBC, PD수첩과 뭐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가 있잖아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나마 정말 큰 고마움이고 또 위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PD수첩을 이끌어가고 계셔가지고 아이고 저 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겠습니다.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 뒤에서 밀고 계십니까? 밥 사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같이 회의하고요. 네. 원래는 뭘 해야 되겠다. 이제 좀 기획들을 같이 하고 아마 이런 건 꼭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렵지만 우리가 검찰이 화두면 피해가지 말자. 뭐 예를 들면 CJ가 아무리 문화 권력이라도 정말 아무데도 안 하더라고요. 접근도 안 되고 하지만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하자. 뭐 그런 거죠. 이제 현안을 보고 어떤 것이 현안일까. 그걸 좀 찾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민원연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MBC 얘기가 국민들한테는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올 한 해의 MBC PD 수첩 작품 중에서 제일 뿌듯하고 그랬던 거 인상적인 건 뭘까요? 저는 한 해 한 해 다 좋았어요, 솔직히.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른다면 네. 3월에 했던 조선일보 방용훈 편. 오. 네. 그건 울렁울렁. 제가 왜 더 뿌듯하냐면 하도 안 하려는 걸 제가 몇 명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PD들은 왜 안 하려고 했냐면 가정사였다는 이유예요. 가정사에 PD수첩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반론을 두 가지 폈습니다. 가정의 문제라도 가정 폭력의 문제는 이미 이게 가정 내부의 문제 아니라 사회화된 문제다. 네. 두 번째는 그 문제가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그 검찰, 경찰 수사의 문제를 갖고 가자 했는데 수정문 PD가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꽤 잘 만들었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기억나는 것이 이 CJ와 가짜 오디션인데 취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아 정말 CJ가 문화 권력이구나. 부동의 문화 권력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떤 데도 인터뷰 하려고 하잖아요. CJ 눈밖에 나면 끝이다. 왜냐하면 특히 음악 산업은 거의 석권을 했어요. 했고 영화 산업도 석권하고 그렇죠. 예, 이제 드라마도 거의 석권하니까 거의 약간 문화 산업 재벌이 됐어요. 네, 네. 독과점 재벌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CJ 눈밖에 날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검사 범죄 2부작도 기억에 남는데요. 최근 거니까 남을 수밖에 없죠. 이건 뉴스타파와 같이 해서 더 기억에 네네. 남고요. 8월 정도에 이제 시민보 기자가 죄수와 검사인가를 올렸을 때부터 유심히 봤어요. 아 이거 꽤 괜찮은 작품인데. 근데 어느 언론도 이거를 좀 받지 그치, 않고 받아서 같이 해보박은 않으니까. 하지 않아서 이상하다. 저번 팩트도 꽤 많이 정비돼 있고 새로운 어떤 사실 현상인데 해서 하다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뭐 검사 문제를 찾다가 이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찾을 게 아니라 이렇게 언론계 공유와 연대, 협업 이 정신을 살려보자. 우리는 지금 언론사 너무 자사에 매몰돼 있잖아요. 맞아요. 회사원들이 다 됐어요. 언론인이 아니고 언론인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MBC 다녔냐, KBS 다녔냐, 또는 뭐 TV조선 다녔냐, 뭐 JTBC 다녔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에 지망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언론사, 언론인이 되겠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어느덧 회사인이 되면서 점점 그 생각들이 초심들이 좀 옅어가는데 이걸 좀 살려보자. 또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도 항상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던 바라서 흔쾌하게 같이 합시다 해서 했는데 뭐 제 생각은 그 반향도 있었고 또 양쪽 다 좀 만족해서 이 공유와 연대 모델을 더 살려가면 어떨까. 그 방송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MBC가 네. 보통 이제 다른 아이템 그렇게 네. 공유한 게 많이 있어요. 요즘 네. 최근에 그런 게 좀 유행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방송은 유난히 뉴스타파를 많이 면을 세워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철저하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D 수첩이 별로 한 게 없고 그냥 네. 뉴스타파 그대로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사실은 좀 우려했어요. 네. 보는 사람이 날로 먹었네? 저는 날로 먹었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어. 그러니까 그걸 날로 먹었네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MBC가 네. 되게 선심 썼네라고도 생각이 든 거예요. 네네. 굉장히 많이 뉴스타파를 그대로 보여주네라고. 사실은 뉴스타파가 그 점을 좀 높이 평가했어요. PD수첩이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네네. 또 특히 그 두 PD의 품성, 성정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좋아요. 항상 뉴스타파를 먼저 앞세워주고 네네. 자기들은 가급적 안 나오려고 하고. 그랬구나. 예,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같이 공유 연대를 하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막 다 한 것처럼 하고 이러면 속상할 거 아니에요. 예. 뉴스타파는 속상하고 또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MBC 낮에는 뉴스 외전이라는 또 네네. 뉴스 프로그램이 네네. 있거든요. 거기도 또한 뉴스타파 기자들이 나갔어요. 또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라디오도 네네. 뉴스타파 기자가 나가고 오늘 뭐 국회에서 토론했는데 거기도 나가고요. 네네. 저희는 철저히 그 서번트 마음으로 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먼저 뉴스타파가 한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저희는 또 방송의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 한 것처럼 하면 이것은 같이 공유와 연대를 앞으로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이 생각이 좀 있었고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연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티나야 되거든. 맞아. 예. 그래서 맞습니다. 서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일이 네. 그르쳐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방송을 보면서 MBC가 이제 좀 품이 커졌네? 이런 생각이 나는 좀 네.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친구들이 마음을 그것을 가지셨구나.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을 억제한 게 저는 굉장히 네, 좀 네. 높게 평가할 수 있고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고위분한테서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한 건 뭐야? 방송 보니까 그냥 프리라이딩 네. 우리 한국말로 날로 먹었더만 그런 좀 말까지 들을 정도로 낮춘 게 그래도 네. 더 큰 파일을 키웠다고 생각해요. 예, 좋았습니다. 요번에 검사범죄 2부작에서 보면은 1편에선 이제 어떤 변호사의 이름이 공개가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2편에서는 이분이 가처분 신청을 내시는 바람에 실명 공개만 딱 안 되고 방송이 그대로 돼서 보는 입장에선 이어보면서 이거 PD수첩이 뉴스타파 PD수첩이 약간 이 부분을 노린 건가? 오히려 더 재미가 있고 더 전달이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작하는 입장에선 좀 고민이 되고 힘드셨겠지만 또 어떠셨는지. 이런 공개되면 낫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실명은 가급적 공개하려고 했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실명 공개를 줄기차게 해왔고 그 덕분에 이제 소송도 많이 당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언론이란 것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지우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개인이 저희가 뭐 어떤 감정이 있어서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책임 규정을 해줘야 우리 사회가 다시는 그런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냥 A모 변호사, B모 변호사 일반인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힘이 약해져요. 정확하게 누구 이게 공익적이라는 보도라는 점을 더 중요시하는데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계속 집요하게 물으시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하되 이름은 가리라고 해서 저희가 오후 한 4시쯤에 통보를 받았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실은 더빙은 미리 대비해서 2개를 다 땄어요. 실명으로 한 걸 한번 따고 그다음에 이름을 가린 걸로 해서 박모 변호사로 해서 한번 따놓고 해서 조금 나왔고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인터뷰에 나오는 자막을 누구가 하는데 그거를 다 드러내야 되는 작업이 좀 걸렸고요. 그때까지 또 믹싱을 못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어느 쪽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그래도 수월하게 한 5시, 6시까지 끝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CG, 그래픽 안에 들어있는 이름과 사진. 이걸 가리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래픽은 용량이 커서 이게 하나 올리고 내리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거의 방송 직전까지 갔고요. 거의 마무리됐다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휴대폰 화면에 또 이분 이름이 마지막에 걸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가려야 되니까. 그 가리다가 거의 방송사고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정말 이 혼비백산했었어요. 그날은. 이분처럼 그렇게 막바지까지 그렇게 몰려본 적은 처음이에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는 실명들이 계속 나왔고요. 이번에 지금 또 상상인 그룹에서 네. 정정보도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데 네. 예상하셨어요? 이런 게 올 거라? 오면 오겠지 했죠. 그분들 마음이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실히 또 답변하면 되고 그렇게 소송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소송이라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귀찮지만 그것을 지레 겁낼 필요는 없고요.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장자연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일보가 이종걸 의원을 소송했기 때문에요.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 과정에서 내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니까 많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자료들이 많아요. 조계종도 마찬가지였죠. 총무원장이 어떤 기자를 소송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또 뭐 법정 간다면 많은 자료를 요청하겠죠. 요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분들만이 갖고 있는 자료, 우리가 그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없었던 자료들을 받아내야 되겠죠. 오히려 더 좋은 건 아니겠죠. 네. 부담되지. 해당 PD는 부담되죠. 네. 그죠. 근데 또 뭐 그건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분이 하시는 거죠. 그치 뭐. 아이 웃기다. 우리 활동가들도 그런 좀 배짱을 갖고 살아야겠네요. 우리도 누가 기자들이 전화하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멘탈이 이제 흔들리거든요. 이게 비판하고 남 불편하게 하는 일이 누가 좋겠어요. 사실 잊어버리면 돼요. 잊어버려요? 전화 오면 오나 보다. 통이 크십니다. 그 PD 수첩이 잘 됐잖아요.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네.